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세 내과 전문의 최만석입니다. 의사로 살아온 지 어느덧 50년,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하얀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으며 보냈습니다. 20대 젊은 의사였을 때는 검사 하나하나가 생명을 구하는 도구라고 믿었습니다. 환자가 오면 이것저것 검사를 권했고 더 많은 검사를 할수록 더 좋은 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깨달은 건 검사가 많다고 건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리였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이 검사도 한번 받아보세요. 요즘은 이게 대세입니다. 나이가 드셨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들은 친절하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병원의 수익 구조라는 차갑고 현실적인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 안에서 50년을 살았고 그 안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이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경영진 눈치를 봐야 하고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80대입니다.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제가 가진 건 오직 50년간 쌓아온 경험과 양심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강검진 3가지를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받아온 검사들이 무의미했다는 생각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1분 정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매일 올라오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찾는 최고의 검사라며 PET-CT를 받습니다.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내면서까지 말이죠.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는 안심하거나 혹은 작은 의심소견 하나에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PET-CT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PET-CT는 양전자 단층 촬영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검사입니다. 우리 몸에 방사성 포도당을 주입한 뒤 그 포도당이 어디로 많이 가는지를 추적하는 원리입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보다 포도당을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암이 있는 부위가 화면에서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많이 쓰는 곳이 암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도 포도당을 많이 씁니다. 관절염이 있는 무릎, 편도가 부은 목, 심지어 격한 운동 후 근육도 PET-CT에서 암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이 2023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PET-CT의 위양성률은 17%에서 28%에 달합니다. 쉽게 말해 5명 중 1명은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해받는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오해가 만드는 불안입니다. 결과지에 의심되는 소견이라고 적히면 환자는 그 순간부터 암 환자가 됩니다. 아직 확진도 안 됐는데 말이죠. 병원은 3개월 후 재검사를 권하고 환자는 그 3개월을 공포 속에서 삽니다.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고 유언장을 쓰려다 찍기를 반복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71세 박성준 님도 그중 한 분이었습니다. 성준 님은 형제 중에 암 환자가 있어서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들여 PET-CT를 받았습니다. 첫 해에는 폐에 작은 반점이 보였고 병원은 3개월 후 추적 검사를 권했습니다. 성준 님은 그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재검사 결과는 변화 없음. 그럼 괜찮은 건가요? 아니었습니다. 의사는 또다시 3개월 후를 이야기했고 성준님의 불안은 더 깊어졌습니다. 2년 동안 성준님은 PET-CT를 4번 받았습니다. 매번 의심소견, 매번 경과, 관찰, 매번 3개월의 지옥. 성준님은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이미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었고 좋아하던 등산도 그만뒀습니다. 저는 성준님을 설득해서 조직 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그 작은 반점을 직접 떼어내서 현미경으로 본 것입니다. 결과는 단순한 염증 흔적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부터 암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준님은 진료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허무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2년 동안 이미 병에 걸린 것처럼 살았어요. 제 삶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PET-CT는 분명 유용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암 진단을 받은 후 암이 다른 곳으로 퍼졌는지 확인할 때입니다. 혹은 항암 치료 후 효과를 평가할 때입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매년 PET-CT를 받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일입니다. 혹시 몰라서 받는 검사는 대부분 불필요하고 때로는 해롭습니다. 의학은 확률의 학문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PET-CT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가격이 정확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싼 가격 때문에 더 많은 환자가 검사를 받고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더 많은 불안이 퍼집니다. 병원은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몸에 아무 증상이 없는데 막연한 불안 때문에 PET-CT를 예약하려고 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 검사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할까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검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검사 역시 많은 분들이 맹신하는 검사입니다. 바로 뇌 MRI입니다. 두통이 있으면 뇌를 찍고 건망증이 생기면 뇌를 찍고 어지러우면 또 뇌를 찍습니다. 마치 뇌 MRI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줄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50년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MRI는 뇌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지만 마음의 문제는 찍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뇌 MRI는 자기공명 영상이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뇌의 단면을 밀리미터 단위로 촬영하는 놀라운 검사입니다. 뇌출혈, 뇌종양, 뇌경색 같은 구조적 이상을 찾는 데는 정말 탁월합니다. 응급실에서 쓰러진 환자가 왔을 때 MRI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두통은 뇌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단순 두통으로 병원을 찾은 100명의 환자 중 95명은 MRI로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통의 대부분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자세, 눈의 피로, 탈수 같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기억력 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 이후 많은 분들이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거나 아는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아서 치매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뇌 MRI를 받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부분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치매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이거나 우울감, 불안, 만성 피로 때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66세 이정화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정화님은 4년 동안 뇌 MRI를 4번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 때문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와서 뭘 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손주 이름을 헷갈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치매가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치매로 고생하셨고 요양원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MRI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에 비해 뇌가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님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또 검사를 받았고 또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를 받을수록 기억력은 더 나빠졌습니다. 3년째에는 병원 가는 날짜도 잊어버렸고 내년째에는 손주들이 놀러와도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정화님이 제 진료실에 왔을 때 저는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MRI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정화님은 4년 전 남편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치매가 두렵다기보다 차라리 기억을 잃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화님에게 뇌 MRI 대신 다른 검사를 권했습니다. 간단한 인지 기능 검사와 우울증 척도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경도 우울증과 불면증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정화님의 뇌는 건강했지만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저는 정화님을 정신건강의학과에 의뢰했고 상담 치료와 가벼운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정화님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손주와 함께였습니다. 정화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됐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동네 복지관에서 수채화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손주 이름도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화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네요. 저는 그 순간 오래 침묵했습니다. 4년 동안 4번의 MRI를 찍으며 수백만 원을 쓴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정화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했습니다. 검사는 기계로 할 수 있지만 치료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뇌 MRI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시야가 절반만 보이거나 극심한 두통이 처음 생겼을 때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건 뇌졸중이나 뇌출혈 같은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스트레스성 두통,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건망증, 피로감 같은 증상으로 매년 MRI를 찍는 건 불필요합니다. 그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불안을 키우는 일입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도 안심이 안 되고 작은 이상 소견이 나오면 또 걱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MRI를 찍기 전에 먼저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세요. 밤에 몇 시간이나 주무시나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하루에 물은 얼마나 드시나요? 혼자 소가리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이 때로는 수백만 원짜리 검사보다 더 중요한 답을 줍니다. 이제 3번째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검사는 저 역시 받았던 검사이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던 검사입니다.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는 놀라운 기관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1년이면 3,600만 번, 80년이면 거의 30억 번을 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심장을 걱정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정기 점검처럼 받습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 오일을 교환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심장은 자동차 엔진이 아닙니다. 수치로만 판단할 수 없고 1년에 한 번 찍는 사진으로 건강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장센터가 2021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아무 증상이 없는 성인의 92%는 심장 초음파에서 치료가 필요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10명 중 9명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심장 초음파를 받을까요? 불안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연예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뉴스를 보면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끔 가슴이 두근거리면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됩니다. 병원은 그 불안을 잘 압니다.
그래서 종합검진 패키지에 심장 초음파를 기본으로 넣고 50세 이상은 매년 받는 게 좋다고 권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80세 무렵 저는 가벼운 흉통을 느꼈습니다. 왼쪽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한 느낌이었습니다. 50년 동안 의사로 일했지만 막상 제 몸에 이상이 생기니 환자와 똑같은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후배 의사에게 부탁해서 심장 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경도의 관상동맥 석회화였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변화이고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며 약을 먹거나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회화가 더 진행되면 어쩌지? 혹시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면? 아내보다 먼저 가면 아내는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후배 의사는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과는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검사는 병을 찾는 게 아니라 불안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없이 그렇게 말해왔지만 정작 제 자신은 그 불안의 늪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도 환자가 되면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불안합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더 생생하게 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후로 심장 초음파를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30분씩 걷기 시작했고 짠 음식을 줄였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81세가 된 제 심장은 여전히 잘 뛰고 있습니다. 검사 결과지가 아니라 제 생활 습관이 심장을 지켜준 것입니다. 심장 초음파가 필요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가슴 통증이 지속되거나 운동할 때마다 숨이 차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다리가 자주 붓는다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3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 중에 심장병으로 일찍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단지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막연한 불안 때문에 매년 심장 초음파를 받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건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심리적 중독입니다. 검사를 받으면 한 달 정도는 안심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받고 그 다음 해에 또 받습니다. 병원은 그 과정에서 계속 수익을 올리고 환자는 평생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찬 증상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왜 심장 초음파를 받으려고 하시나요? 정말 심장이 걱정되어서인가요? 아니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안해서인가요? 그 불안의 정체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때로는 검사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지금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들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줄이되 생명을 구하는 검사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입니다. 이 두 검사는 비싸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며 무엇보다 확실하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검사입니다.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1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위암 환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고 뜨거운 국을 자주 먹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위내시경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만 하면 완치율이 90%가 넘습니다. 위내시경은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원칙입니다. 입을 통해 가느다란 카메라를 넣어서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입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10분이면 끝납니다. 수면 내시경을 하면 자는 동안 끝나기 때문에 불편함도 거의 없습니다. 위내시경의 가장 큰 장점은 무증상 단계에서 암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정기검진으로 발견된 위암의 78%는 초기 단계였고 이 중 대부분은 내시경으로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배를 가르지 않고 흉터도 남지 않고 일주일이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50대의 위내시경에서 장상피화생을 발견했습니다.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전 단계로 가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당시 저는 일이 바빠서 식사를 불규칙하게 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라면과 커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야 제 위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먹었고 점심과 저녁은 정해진 시간에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줄였고 술을 끊었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장상피화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 번의 검사가 제 삶을 바꿨고 지금 8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줬습니다. 대장 내시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대장암은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배가 아프거나 피가 섞인 변을 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장 내시경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인 용종을 미리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습니다. 대한대장학문학회 연구에 따르면 대장 내시경으로 용종을 제거한 경우 대장암 발생률을 9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장 내시경은 50세부터 5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원칙입니다.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거나 본인이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다면 3년마다 받는 게 좋습니다. 검사 전날 장 정결제를 마시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 하루의 불편함이 10년의 건강을 보장합니다. 제 동료 의사 중 한 분은 55세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2cm 크기의 용종을 발견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선종성 용종이었고 이미 일부가 암으로 변하기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1년만 늦게 발견했다면 수술을 해야 했을 것이고 5년 늦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년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때 내시경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말입니다. 내시경은 불편합니다. 전날 밤부터 금식해야 하고 장 정결제를 마시면 화장실을 수없이 들락거려야 합니다. 검사 당일 아침은 긴장되고 검사실에 들어가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내시경을 미룹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무섭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제발 미루지 마세요. 내시경을 미루는 동안 암은 자라고 있습니다. 조용히 아무 증상 없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말입니다. 저는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정기검진으로 조기암을 발견해서 완치된 분들도 많이 봤고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된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내시경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PET-CT나 뇌 MRI나 심장 초음파는 미뤄도 됩니다. 하지만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만큼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그 하루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족과의 시간을, 꿈꿔왔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건강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PET-CT, 뇌 MRI, 심장 초음파, 이 세 가지 검사는 증상 없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이 만든 검사는 건강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로부터 관심을 빼앗아 갑니다. 병원은 그 과정에서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환자는 평생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반대로 위내시경과 대장 내시경,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귀찮고 두렵지만 그 하루가 10년을, 20년을, 어쩌면 30년을 더 살게 해줄 것입니다. 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는 동안 암은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살며 깨달았습니다. 검사는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검사를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쌓아놓는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잠드느냐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세요.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점심은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저녁은 가볍게 일찍 드세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걸으세요. 밤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11시 전에 불을 끄고 주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어떤 비싼 검사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아침마다 병원에 출근하고 환자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건 검사 덕분이 아닙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적당히 먹고 꾸준히 움직인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물 한 잔을 더 마시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저녁 식사 후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한 달 후에는 습관이 되고 1년 후에는 당연한 일상이 되고 10년 후에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저는 이제 81세입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병원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 의료 시스템이 숨기고 싶어 하는 이야기,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낭비하던 돈과 시간과 마음을 이제는 진짜 건강을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검사실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결과지가 아니라 습관 속에서 건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